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뵌 것 같은데 지난 한 4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바쁜 시기를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웠던 시기 그리고 고민했던 시기들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보다 올해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도 찾아주시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너무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남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마침 또 책을 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겸사겸사 뭔가 이야기를 좀 풀어보는 과정에서 말로 먼저 풀고 그리고 텍스트로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멋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무모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조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충고, 아니면은 뭐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만이라도 했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될놈 되고 안 될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마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내 원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충고나 조언 뭐 이런 걸 들었어도 귀로 한 귀로 흘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13년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는 홀로서기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연재형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망한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망한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기록과 경험을 실패와 성공의 교차점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응원과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서서 뭔가 제 이야기를 던지거나 막 영상으로 기록할 정도로 이야기를 막 남기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젊은 날의 기록이라 할까요? 젊을 때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저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또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이미지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작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하나의 일기처럼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처럼 남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확장하는 모델 그런 것들을 지향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뭔가 사업적 성과나 아니면은 이제 의미를 만들겠다고 노력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쓸데없고 그리고 이제 겉멋만 들었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은 롤 모델을 보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게 과연 내 자신에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되물어 봤을 때는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사업이 뭔가 포장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한 11년 차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죠. 11년 차 딱 됐을 때, 작년이죠. 2019년도 됐을 때 그 시기만 하더라도 너무 힘든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업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나? 나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말로 하고 나면은 글로 푸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점을 하고 망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생각과 아니면 나의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잘 풀어내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작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화면 앞에 섰는데요. 잘 들어주실 거죠? 아직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땡딱한 얘기만 하고 뭔가 불편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정보 전달 이런 거에 좀 치우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강박관념도 좀 있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뭐 제 자신조차 가볍게 시작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반성도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사업을 하고 난 지 이제 13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뭐 물론 제가 지금 성공했다 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히트쳤던 글인데 찌타야 서점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찌타야 서점을 따라하다가 얻었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찌타야 병인데요.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쓰는 찌타야 병에 걸려서 날아간 억대 손실 그리고 깨우친 사업의 교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